네, 어서 오세요. 음소거 해두시고 비디오도 꺼두시면 됩니다. 네, 음소거 하세요. 네, 음소거 하시고 비디오 끄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5장 4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장 3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정적분의 계산 방법을 배울 건데요. 그걸 먼저 계산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으로 출석 체크 주세요. 학번하고 성명 쓰셔서 채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적분의 정의까지 배웠죠. 중간시험 보기 바로 전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써서 정적분을 계산을 해봤어요. 넓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또 계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방법은 극한을 계산하는 것도 함수가 조금 복잡해지면 그 계산 자체가 어려워지지요. 그리고 넓이를 이용한다는 것도 넓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넓이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다각형 정도, 그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모양이 조금 복잡해지면 넓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무엇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건지 그 계산 방법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걸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고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1, 2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번부터 어떤 함수 fx가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런 정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연속이면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X를 가지고 이걸 변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X로 표현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gx는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여기 변수가 x면 여기 정적분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 x입니다. 왼쪽 끝점은 상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x로 표현되는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 함수를 미분해라라고 하면, 즉 g'x를 구해라라고 하면, 다시 얘기하면 gx가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걸 미분한다라는 것은 여기 프라임은 x로 미분하는 dx분의 d를 표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dx분의 d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적분을 먼저 계산하고 결과를 내고 다시 x로 미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세모인데 여기가 세모면 같은 거죠. x일 때 x, 뭐 다른 문자로 써도 돼요. u일 때 u 이런 식으로
이게 같은 문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는 아래쪽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 ft라는 여기 피적분 함수가 있죠. 이 변수 t 자리에 x를 그냥 대입해 주면 돼요. 그래서 fx 이렇게 바로 결과를 주면 됩니다. 이것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볼까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G'X는 우리 도함수의 정의를 아니까 정의를 바로 쓸 수 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분자를 계산합니다. 금방 gx라는 함수를 여기가 x면 여기 적분의 오른쪽 끝점, 적분 구간의 오른쪽 끝점을 x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gx 플러스 h는 적분 구간의 오른쪽 끝점을 x 플러스 h라고 주면 됩니다. gx는 오른쪽 끝점을 x로 준 거 똑같이 쓰면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를 이렇게 적분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간 시간 바로 전 시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적분의 성질을 여기다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적분 구간의 순서를 a부터 x까지인데 x부터 a까지다라고 바꾸면 여기 부호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뒤에 적분을 x부터 a까지로 바꾸고 여기 부호를 바꿔줬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적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나니까 이제 분자가 다시 볼까요? 오른쪽 적분은 x부터 a까지의 적분이고 왼쪽은 거기서 이어서 a부터 x 플러스 h까지의 질문할 거 아니면은 음소거 해두세요. 제가 음소거 하겠습니다. 민선홍 학생, 음소거 좀 해주세요. 여기서 중앙에서 컨트롤 안 되네요. 음소거가 안 되는데 어쨌든 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음소거를 해주세요. 자, 여기 적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인티그럴 x부터 a까지 이 적분하고 여기 이어서 a부터 x 플러스 h까지 이렇게 적분을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적분을 합하면 x부터 x 플러스 h까지의 적분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분자가 하나의 적분으로 바뀌었어요. 인티그럴 x부터 x 플러스 h까지 ft dt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정적분의 성질이 또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12개 성질 중에 11번째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면 이 정적분은 이 적분 구간의 길이 x부터 x 플러스 h까지니까 이 구간의 길이는 h지요. 그 구간의 길이하고 이 구간 사이에 있는 어떤 점 c라고 할까요? 그 점에서의 함수값을 곱한 것이 같다.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h하고 fc하고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극한은 이제 h가 약분됐죠. 그러니까 약분하고 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c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극한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가볼까요? 그러면 C라는 점을 우리가 X와 X 플러스 H 사이에서 찾은 거니까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간다 그러면 X 플러스 H가 왼쪽에 있고 X가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어쨌든 그 사이에 C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X 플러스 H는 밀려서 X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X 플러스 H가 X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h가 x까지 이렇게 밀려가면 그 사이에 있는 c는 당연히 x로 밀려가지요. 이 경우도 아래 경우도 x 플러스 h가 이렇게 x로 밀려가야 되니까 c도 x로 이렇게 밀려서 가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c는 x를 향해서 가야 돼요. h가 0으로 가준다면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c가 x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f가 연속함수다라는 걸 이제 사용해요. 연속함수니까 당연히 c가 x를 향해서 가면 fc는 fx를 향해서 가야 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극한을 얻은 거예요. 예, 이렇게 미적분학 기본 정리 1번. 예,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예. 자, 그럼 이걸 기억하시고요. 이제 예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 예제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예, 우리 2차 과제가 지금 나가 있죠. 그 2차 과제를 예, 이런 유형으로 주었었죠. 뒤쪽에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예, 그걸 풀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푸셔서 예, 5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gx가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t제곱 dt다. 그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g'x는 이걸 미분하는 거니까 dx분의 d 이 적분. 그렇죠. 근데 금방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에 의하면 여기 변수가 x인데 여기 적분 구간 여기도 x 똑같은 수로 표현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답을 쓰는 거예요. t 자리에다가 x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t제곱이 x제곱으로 바뀌죠. 그렇죠? 예,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답은 x제곱이다. 여기 써놓은 대로 똑같이 쓰기만 하면 돼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gx가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루트 1 플러스 t제곱 dt다. 도함수를 구해라. 똑같죠? g'x는 dx분의 d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루트 1 플러스 t제곱 dt. 여기가 x고 여기가 x. 똑같아야 이 법칙을 쓰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그냥 t에다가 x라고 대입한다. 그러면 이 값이 t에다가 x를 대입했으니까 루트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냥 이게 답인 거예요. 됐죠? 예, 이렇게 계산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사인 2분의 파이 t제곱 dt.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라. 똑같이 갑니다. g'x는 dx분의 d 그리고 이 적분 그대로 써요.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사인 2분의 파이 t제곱 dt. 여기가 x고 여기가 x니까 역시 t 자리에 x를 대입만 하면 된다.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x제곱이다. 쉽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제 4번. 예, 여러분들 과제가 이 예제 4번하고 같은 유형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거 보셨다가. 자, 그러면 가볼까요? dx분의 d 인티그럴 1부터 x의 4승까지 시컨트 t dt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여기가 x면 여기가 x였으면 좋겠는데 아니지요. x의 4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그냥 바로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다른 공식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걸 응용하시면 돼요. 여기가 x의 4승이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이 x의 4승, x의 함수를 그냥 u라고 치환하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x의 4승을 u라고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u라는 것은 x의 4승으로 표현됐으니까 x의 함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할 이 값은 dx분의 d 인티그럴 1부터 x의 4승까지 시컨트 t dt 이렇게 됐는데 x의 4승을 u라고 치환을 해놨으니까 모양은 dx분의 d x의 4승 대신에 u라고 써서 인티그럴 1부터 u까지 시컨트 t dt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함수를
x로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함수는 u의 함수지요. 그렇죠? u의 함수를 x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u는 x의 4승을 u라고 두었으니까 u는 x의 함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u의 함수인데 u가 x의 함수다. 다시 얘기하면 합성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합성된 것을 최종 변수 x를 가지고 미분해라 하는 거니까 결국은 합성 함수를 미분할 때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 배운 대로 규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바로 연쇄 법칙을 사용하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연쇄 법칙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이 u라는 것의 함수를 예, x로 미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선은 이걸 u를 그냥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고 u로 미분을 해라. 이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럼 u로 먼저 미분을 합니다. 근데 끝나면 안 돼요. u라는 게 어쩌고라는 식으로 x의 함수로 표현됐으니까 그렇다면 거기다가 u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준다라는 게 연쇄 법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u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주는 과정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값을 볼까요? u로 미분하는 작업이니까 여기 u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적분 이 끝에도 오른쪽 끝에도 u라고 되어 있어요. 같지요? 예, 아까는 x라고 같았었는데 이젠 u라고 같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계산할 게 아니고 t 자리에다가 이 u라는 것을 그냥 대입하면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t에다 u를 대입하면 c u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u를 x로 미분해서 다시 곱해줘야 돼요. 이제 u가 무엇이었는지 봅니다. x의 4승을 u라고 뒀죠. 그러니까 x의 4승을 미분하면 4x의 3승.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한번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u를 원래대로 바꿉니다. u는 x의 4승이었어요. 바꿔주면 c컨트 x의 4승 하는 것하고 4x의 3승 하는 것하고 곱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제를 이렇게 풀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여기가 x인데 여기가 x의 함수로 되어 있다면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 똑같아요. 그냥 t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선 c컨트 해놓고 t 자리에다가 x의 4승을 대입하면 c컨트 x의 4승 이렇게 대입이 됐죠. 그렇죠? 근데 아까는 x일 때는 그냥 대입하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끝내지 말고 여기 대입한 이 값을 다시 미분해서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된다. 그렇죠? 예,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 규칙이 되는 거죠. 아까 x였을 때도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x일 때는 대입하고 끝났는데 사실은 x를 미분해서 곱해줄 텐데 x를 x로 미분하면 1이니까 1을 곱하나 마나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값이 오든 대입하고 미분해서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리고 과제도 이런 식으로 예, 함수가 바뀌어 있으니까 예, 그 바뀐 걸 똑같이 풀어보시고 예, 계산한 다음에 예, 파일로 예, 만들어서 5월 9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제는 2번 예, 딱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예, 그게 마지막 과제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 정적분을 계산하는 기술을 이제 볼 거예요. 그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입니다. 두 번째 거 가볼까요? 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라는 것은 어떤 함수 fx가 어떤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역시 연속이고 연속인 것만 이런 규칙을 쓸 수 있어요. 연속이 아니면 뒤에 가서 이제 따로 배웁니다. 이상적분으로 처리할 거예요. 예, 그런데 연속일 땐 이 규칙을 쓰면 되고요. 연속이고 이 구간에서 대문자 f라는 함수를 미분했더니 내가 적분하려고 하는 피적분 함수 소문자 f가 됐어요. 예, 요건 이제 조금 이따 뒤에서 배웁니다. 이 대문자를 소문자 f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 예, 또는 역도함수 이렇게 불러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즉 무엇을 미분하면 피적분 함수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냈다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정적분은 그 원시 함수 대문자 f를 가지고 이 구간에서 계산합니다. 오른쪽 끝점 b에서 계산한 것에서 왼쪽 끝점 a에서 계산한 것을 빼주면 돼요. fb-fa.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번입니다. 자, 그런데 fb-fa는 이렇게 가우스 기호로 표기를 할 거예요. 예, 이 브래킷, 꺾은 괄호, 브래킷 안에다가 fx를 쓰고요. 적분 구간처럼 a부터 b까지 왼쪽 끝점 아래에 쓰고 오른쪽 끝점 위에다 쓰고요. 이렇게 쓸 거예요. 읽을 때에는 fx a부터 b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적분 읽는 거하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법이 생겼죠. 무엇을 미분하면 내가 적분할 이 함수가 되냐 찾아서 BA 대입하고 빼주면 된다. FB-FA다. 됐죠? 이 공식은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gx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 dt. 그렇죠? 그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이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 G'X 이것을 미분하면 그렇죠? 여기 x 같으면 그냥 대입한다라는 게 규칙이었고 이것을 미분하면 fx가 된다.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G'X가 fx인데 가정해 보니까 f'x도 fx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f'x나 G'x나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니까 넘겨서 빼주면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f'에서 g'을 뺀 값이라는 것은 fx에서 gx를 뺀 다음에 이 전체를 미분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fx-gx라는 함수는 그 도함수가 영함수죠. 그렇죠? 도함수가 영함수가 되는 함수는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상수함수예요. 항상 어떤 값, 그 값을 c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 c라는 값을 가질 텐데 fx-gx가 항상 c라는 값을 가지니까 이 구간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값을 여기 x 자리에 대입해도 그 값은 c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c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a를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a를 대입해 주면 fa-ga. 그렇죠? 그 값이 c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ga가 있으니까 gx는 여기 x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ga는 a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또 정적분의 성질에서 배웠습니다.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t dt. 구간의 길이가 0이니까 이 값은 0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ga는 0입니다. 그렇다면 fa-ga는 ga가 0이니까 fa죠. 다 됐죠? 그래서 여기 상수는 결국은 fa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상수 c를 구했으니까 그 대신에 fa라고 대입을 해주면 fx-gx는 상수함수인데 그 항상 똑같은 그 값이 바로 fa라는 값이다.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역시 상수함수 역할을 또 똑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에다 b를 대입해 볼까요? x에다 b를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fb-gb라는 값이 fa다.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gb는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fa는 왼쪽으로 넘겨주면 fb-fa. 이 값이 바로 gb라는 값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gb라는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gb라는 값은 역시 b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t dt예요. 그렇죠. 역시 지난 시간에 정적분 성질 12개, 마지막 12번째에서 배웠죠. 정적분은 구간이 같고 함수가 같으면 여기처럼 t라고 변수를 써서 표현하나 여기처럼 x라고 변수를 써서 표현하나
같은 값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gb라는 값이 이 정적분이었으니까 이제 우리 정적분 계산하는 이 방법을 구한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걸 어떻게 구하냐? 무엇을 미분하면 여기 피적분 함수가 될 건가? 대문자 f를 구해서 fb-fa로 계산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이제 계산법을 알았으니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그 중간시험 바로 전주에 그 뒷부분에서 정적분 조금 배웠죠. 거기서 구분구적법이라는 그 방법을 가지고 즉 정적분의 정의를 쓴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계산해봤던 그 문제예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 자, 그렇다면 이 값을 이제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우선 피적분 함수 x제곱이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 해서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다항함수는 연속이죠. 그래서 연속인 건 확인이 됐고요. 연속일 때만 이 규칙을 쓰는 겁니다. 이 방법을. 연속이 아니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속인 거 확인하는 건 중요하고요. 확인됐으면 이제 무엇을 미분하면 여기 있는 x제곱이 될까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이미 배운 게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3분의 x 3승을 미분하면 x제곱이 되죠. 그렇죠? 3분의 이건 곱해진 상수니까 그냥 곱해두고 x의 3승 미분에 곱하면 되는데 미분하면 3x제곱 3약분되니까 결과는 x제곱 다 알고 있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적분은 이제 여기 3분의 x 3승을 가지고 와서 구간 0부터 1까지 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계산법입니다. 그렇다면 x의 1 대입한 값에서 x의 0 대입한 값을 빼준다는 뜻이니까 1 대입하면 3분의 1의 3승, 0을 대입한 건 3분의 0의 3승. 그렇죠? 0의 3승은 0이니까 뒤에 건 필요 없고요. 그렇죠? 1의 3승 1이니까 계산한 값은 3분의 1이죠. 우리가 정의를 써서 극한 계산에서 구했던 그 값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장 3절로 가서 정적분을 다시 한번 또 계산해 볼게요. 금방 배운 걸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fx가 어떤 구간 AB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럴 때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이 함수가 된다라는 걸 알아냈다면, 그렇다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미분해서 피적분 함수가 되는 함수 대문자 f를 가지고 와서 fb-fa를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이게 정적분의 계산법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예제 1번 보세요. 정적분 인티그럴 -2부터 1까지 x의 3승 dx를 계산해라. 가볼까요? 우선 피적분 함수 x의 3승 다항함수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당연히 연속이고요. 연속이다라는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속이고 그렇다면 무엇을 미분하면 x의 3승이 될까라는 걸 이제 찾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도함수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4분의 x 4승을 미분하면 x의 3승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미분에서 x 3승이 되는 함수를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이 정적분은 이 함수를 가지고 4분의 x의 4승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2부터 1까지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이 기호는 x에 1 대입한 것에서 아래쪽에 있는 -1을 대입한 것을 빼준다는 뜻이다. 그렇죠? 1 대입하면 4분의 1의 4승이고요. -2 대입한 것은 4분의 -2의 4승이죠. -2의 4승은 16이고요. 1의 4승은 1이니까 1에서 16을 빼주면 -15. 그렇죠? 분모 4가 있었으니까 답은 -4분의 15.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예제 2번 보세요. b라는 값이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어떤 수일 때 0에서 b까지 코사인 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그런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예. 요 문제 풀고 잠깐 쉴 거니까 지금 우리 출석을 불렀습니다. 해서 출석 안 준 사람들은 한 두 사람 지금 안 준 것 같아요. 여기 인원 체크해 보면. 안 준 사람들은 지금 보내세요. 보내시고 잠깐 쉴 거니까. 예. 자,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클 때 값은 1이죠. 가장 작을 때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0일 때는 코사인 값이 1이고요. 2분의 파이일 땐 0이고요. 파이가 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기 0이 있습니다. 여기 2분의 파이가 있고 근데 b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쯤 어딘가에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 0부터 b까지 해서 그럼 0부터 b까지면 여기까지죠. 코사인 곡선 여기 있어요. 그렇죠? 코사인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여기 있죠? x축 위에 있는 영역. 그럼 여기죠. 이렇게 빗금친 이 영역. 그렇죠? 이 영역의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역시 지난 시간에 정적분 정의를 하면서 이 개념을 배웠습니다. 여기 코사인이 0부터 b까지는 b가 2분의 파이와 0 사이에 있으니까 코사인이 0부터 b까지는 플러스 값을 갖죠. 그렇죠? 그럼 플러스 값을 갖는데 그 아래쪽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표현해라 그러면 바로 이 구간에서 이 함수를 정적분한 것이 바로 넓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이는 인티그럴 0부터 b까지 코사인 x dx 이렇게 표기되는 거죠. 정적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넓이, 이 정적분을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법 배웠으니까 계산해 볼 거예요. 0부터 b까지 구간에서 코사인 x가 연속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연속이 되지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끊긴 곳이 없어요. 그렇죠? 연속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확인할 것은 무엇을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될까라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 미분을 통해서 배웠죠.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 x 미분해서 코사인 x를 만드는 사인 x를 가지고 이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티그럴 0부터 b까지 코사인 x dx는 사인 x를 가지고 0부터 b까지 계산하면 된다. 이게 정적분 계산법이에요. 그렇죠? x에다가 b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사인 b 마이너스 사인 0. 그렇죠? 근데 사인 0은 0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항상 이런 값들은 바꿔주셔야 돼요. 알고 있는 값으로. 그러면 이건 0이니까 필요 없죠. 그럼 남는 건 사인 b. 그렇죠? 해서 이 값은 사인 b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갈 텐데 여기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초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